안녕하세요. 풀리쌤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1강 때는 AI로 수익 창출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왜 이제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되는가?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실무에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1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하시던 분들 있죠. 기존에 개발하시던 분들. 이분들이 아무래도 역량이 더, 그쵸? 역량이 더 뛰어나시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개발하시던 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이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코드를 AI가 만들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는 사람이 검증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검증을 할 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권장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처음에 이 바이브 코딩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한다 누군가에게는 목적보다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각 기술 스택 그리고 어, 개발에 관한 책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중국집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집 주방장, 중국집 사장 그리고 주방장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집 사장이 요리를 할 줄 모르면 사실 주방장한테 끌려가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로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했다고 해서 AI한테 모두 맡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접근은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개인이 쓰는 개인이 쓰는 조건에서는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레벨이 업이 됐다 하시면 그때 가서 판매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많은 앱이나 웹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럼 그 홍수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강 때와 2강 때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방향성 말씀드렸죠. 방향. 그죠?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떤 툴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향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지금은 이거를 제일 잘 구축하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개발도 하실 수 있고, AI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제 처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건 뭐냐면 이 환경입니다. 환경. 현재 이제 이 환경을 구축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최근에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네스 엔지니어링. 사실 이게 신기술은 아니에요. 신기술은 아닌데 그냥 이름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입힌 거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략 요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요런 거를. 그래서 그 샘플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툴리 아이디어 사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 강의, 리포트, 뭐 시뮬레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작업실.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물론 여기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지금 그 서버에 있는 것만 몇 개 넣어가지고 그 AI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역시 또 예쁘게 잘 만들어서 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을 또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어떤 기능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툴리 아이디어 사이트, 요거 이제 아이디어 이제 가져다가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 대화 분석기, 요게 뭐냐면 뭐 이제 요런 거예요. 카카오톡 AI 대화 분석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뭔가 그 대화 내용에서 좀 뭔가 분석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유용한 자료를 뽑아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 카카오톡 대화 분석기가. 그래서 이제 뭐 기술 톡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쓰려고 만든 웹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렇게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해주고, 뭐 감정, 그리고 통계, 뭐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왔느냐,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몇 시에 활발하게 대화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관계, 뭐 균형적인 응답을 하느냐,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불러와서 이제 여기 지금 결과값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기본 분석, 전체 메시지가 이제 3797개, 그리고 참여자가 523명이고, 요거 이제 사실 제가 API로 AI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토큰을 몇 프로를 절약을 한다. 퍼센테이지가 지금. 최대한 이제 토큰을 이제 프롬프트를 넘겨줄 때 API한테 이걸 다 넘겨주면 안 돼요. 양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만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LLM API가 물려 있는 LLM 쪽에다가 자료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AI한테 넘겨주는 거지만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 대화 내용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 내용 내보내기. 그래서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화 내용을 이렇게 내보내요. 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내보내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파일을 방금 전에 제가 지금 5시니까 요거를 누르면 되겠네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이제 양이 또 왜냐면은 이 방을 개설한 이후에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5.86메가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분석을 시작을 시키겠습니다. 분석을 이게 너무 많아서 조금 기다려야 되고 분석 옵션을 선택하세요. 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신호를 분석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대화 내용들을 모두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얘가 분석을 한 다음에 AI 쪽에 리포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피드백을 받고 전체 메시지가 27,872개고 참여자가 1,279명.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참여자별 메시지 비중이 쭉 나오죠. 뭐 몇 번 웃었고 누가 울었고 긴장, 뭐 질문 이런 게 이제 주로 어디에 쓰이실 수 있냐면 그래서 마케팅 같은 거 하실 때도 좋으실 거예요. 마케팅. 네, 마케팅.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서 뭐 트렌드, 네,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렇죠? 트렌드 검색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기술적이다. 기술이면 기술 관련된 뭐 자료들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쵸? 응용하기 따름이죠. 응용하기. 네. 지금 이제 되게 심플하게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라서 아마 이거 보시면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딱 그 뭔가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겠네 라고. 그래서 마케팅이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트렌드 검색하시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그 맘카페 톡방 이런 데 가면 맘카페 그쵸? 꽤 막강하죠 맘카페.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서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이 찾는 또 제품이 뭘까? 인기 있는 품목이 뭘까? 이런 것도 좀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백엔드 단에다가는 지금 API를 연결을 해 놨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설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설정해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I 마케팅 카피 생성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스마트한 홍보 문구 제작. 여기 마카페가 또 붙어 있네. 네. 이것도 이제 대략 MVP 버전으로 제가 만든 건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API 키 넣고 API 키 한번 넣어 볼까요? API 키 넣고 연결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만든 거 될지 모르겠어요. 됐네요. 뭐 블루투스 헤드폰, 전자제품. 그래서 이제 뭐 전자제품이고 대상 고객이 뭐 20대다. 네, 20대고 그래서 AI 카피를 생성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API를 연결해서 얘가 그 홍보용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한 홍보 문구 제작 몇 가지 제시를 해주죠. 이렇게 뭐
일반 홍보 카피, 전문 마케팅 카피라이터로서 20년 경력과 20대 청년의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공략할 수 있는 5가지 서로 다른 컨셉의 마케팅 문구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몰입형, 뭐 복잡한 지하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케팅 문구 같은 것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에 이제 어울리는 것도 있고 뭐 쇼핑몰, 네, 현재 지금 제 토큰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음성 회의록 작성기. 네, 이제 그 요즘에 그 가지고 다니는 회의록 작성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3강, 네, 3강 이런 기능들도 되더라. 그죠? 참석자는 홍길동, 네, 이 가장 간단한 영이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어보죠. 녹음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이트에 있는, 이번에만 허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 여기 이렇게 타이핑이 되죠.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녹음을 쭉 하면서 저희는 회의를 합니다. 영희와 빌동이와 녹음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제 녹음이 끝났고, 네, 끝났고 여기 이제 API 키를 제가 넣게 해놨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백엔드 단에다가 API 키를 사실 다 넣고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서 API 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API 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AI 요약 생성 있죠? 요걸 누르시면 분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제 회의 요약 내용을 이렇게 쭉 뽑아주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음성 회의록 요약기.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실 때 이런 거 요거 이제 앱으로 만들어서 켜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약도 해주고 회의록도 저장을 해주고 회의록도 저장됐다고 나오죠. 주제 뭐 이런 것도 되는가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잠시만요. 네, 이렇게 회의 내용이 요약이 돼서 이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케팅 카피 보셨고 음성 회의로 QR 바코드 스캐너 요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이 QR 코드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건 모바일로 만든 건데 QR 코드 스캔해서 그 정보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테스트 버전으로 만든 건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QR 코드를 읽어서 이제 어떤 뭔가를 뭐 제품 자동화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상품 상세 페이지 요즘 또 핫하죠. 5, 6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한번 API 키를 붙여볼게요. 예전에 이제 MVP로 만든 건데 API 키를 붙여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넣어놨는데 가격 정보, 뭐 상품 이미지도 넣어놓고 상품 이미지, 제거 이거 넣었죠. 뭐 아니 저거 있구나. 우유가 있구나. 그냥 우유를 넣어볼게요. 우유로 소우루유, 네, 소우루유 넣었습니다. 소우루유 넣었고 그 다음에 사이즈 뭐 검정. 사실 옷인데 우유하고는 맞진 않아요. 그죠? 옷인데 패션 의류 뭐 하여튼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해보고 검증. 그 다음에 어디에다 올릴 거냐, 네이버, 쿠팡, 지마켓 어디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페이지 스타일은 럭셔리하게 갈 거냐, 트렌디하게 갈 거냐, 그리고 배송 정보 이런 거 이제 쭉 들어갈 거고, 마케팅, SEO 어떻게 넣을 거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나오죠. 최적화된 레이아웃으로 생성 중.
사실 보면 이 저기 뭐야 우유인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넘어가서 이제 올라오는데 버그가 있어서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정을 안 해서 상세 페이지 누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간단하게 MVP 버전으로 만들었던 건데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코튼 화이트 셔츠 백수 순면 바로 이제 네이버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제작을 해서 예쁘게 뭐 사용자 리뷰도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알아서 자기가 추천 상품 이렇게.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제 그뭐 독립몰이든 옥션이든 11번가 네이버 쿠팡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프로덕트 애널라이저는 이제 뭐 이것도 MVP로 만든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같은 거를 사진을 찍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모바일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MVP 버전입니다. MVP 버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API 키를 또 넣겠습니다. API 키 제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아까 전에 우유가 있었으니까 우유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유. 네. 그래서 이 우유를 뭐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유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서 나왔죠. 서울 우유 1리터짜리 예상 가격은 2,900원에서 3,200원. 뭐 설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제이슨 복사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서 요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물류 창고야 물류 창고 좋죠. 근데 이미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긴 해요.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스스로가 만들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이런 서울우유라는 데이터를 누가 가져오겠어요? 이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개인이 구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물류 창고가 아니라 뭐 이제 일반 소매업자분들 있잖아요. 소매 하시는 분들 도소매 그렇죠. 도소매. 그럼 이제 이거를 그 프로그램 따로 구매하시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등록을 해 쓰시는데 워낙 제품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제품이 다양하다. 그래서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덕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 누락된 제품들도 많아요. 누락된 거. 그런데 이제 다른 또 API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API. 품목의 프로덕트에 관련된 거. 그런 API들을 연결해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뭐 소매상에서 또 도소매상에서 또 어떤 물류 같은 걸 관리하면서 그냥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이제 프로덕이 나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제이슨 값으로 바뀌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이제 뭐 동전 분석 도구인데 이제 이거는 화폐 수집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키를 넣고 동전을 사진을 찍으면 그 동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동전을 보면 동전 이미지가 여기 뭐 500원짜리가 딱 그냥 중간에 눈에 띄네요. 이걸로 이미지가 예 이미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저장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동전 분석 도구에서 제 API 키를 붙여넣겠습니다. API 키를 붙여넣고요. 동전이 있네요. 네, 가져왔어요. 자, 이 동전을 분석을 시켰습니다. 동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결과 쭉 나오죠. 제공해주신 이미지는 한국 수집계의 전설로 불리는 매우 희귀하고 가치 있는 동전입니다. 아, 이거 동전이 비싸긴 해요. 한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당시 1998년 IMF 시절에 발행이 되는데 8,000개밖에 발행이 안 됐대요. 8,000개.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민트 세트라고 그래서 민트 세트 내에만 있던 동전이라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자, 요런 것도 지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노래를 불러봐야 될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 그쵸? 그러니까 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만. 자, 음만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하고, 자, 나왔어요. 아, 이게 좀 오타가 있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제가 이걸 그냥 엉뚱한 게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이게 이제 좀 약간, 예,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약간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쪽. 사실 이제 얘가 이제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이 구글에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제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제미나이 알고리즘으로 쓰다 보니까 이 허밍 패턴이 다른 걸로 얘가 인식을 해서 뱉어주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프론트 엔드입니다. 그냥 프론트 엔드.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프론트 엔드예요. 여러분한테 눈으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엔진은 누구다? 엔진은 바로 이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즉 저는 이 UI만 이 프론트엔드에서 제공을 한 거고요. 백엔드에서 작동을 하는 거는 제미나이 엔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앱 있죠? 앱. 여러분들 앱 쓰시잖아요. 이 앱도 실질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터를 쓴다고 볼게요. 플로터도 프론트 엔드를 만들어주는 저기 IDE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프론트 엔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툴이라고 봐야죠.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값이 나쁘게 나왔다고 타진 마세요. 엔진을 좀 요거를 달아서 그래서 이런 거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뭐 같은 거네요. 허밍송 이것도 같은 거고 카카오톡 대화분석 음성인식 회의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뭐 요건 화폐 수집품 관리 제가 이제 사실 취미가 화폐 수집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제 모아놨던 화폐들 이거를 그냥 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뭐 화폐명 대한민국 500원 동전 발행년도 1998년도 발행국가는 대한민국 액면가 500원 상태는 최상급 메모는 없음 여기 이제 쭉 채워가지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거의 분석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이제 넣으실 수도 있다. 이 정보로 폼 채우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폼이 위에 이렇게 채워졌죠. 제가 사실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컬렉션에 추가하면 이렇게 이제 컬렉션에 추가가 되고요.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저도 이거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잘 사실 쓰지 않다가
음성인식으로 먼저 입력을 하고, 음성인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을 한 다음에 여기 AI 정보 검색에다가 떠들고 AI 정보 검색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 폼을 채워주고 컬렉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생각해봐도 좀 유용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 자, 이거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인사이트를 하나 얻으실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류창고, 그쵸? 물류창고야. 자, 제품을 하나씩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쵸? 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걸 다 타이핑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다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다 넣으셔야 됩니다.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넣기가 너무 어렵죠? 그쵸? 뭐, 물류창고 뿐이겠어요? 분야가 되게 많겠죠?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응용 분야가 많겠죠? 그죠? 말로 해서 AI가 분석해서 이걸 채워주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응용 분야, 그쵸?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다.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라이프 해크 툴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좀 지울게요. 라이프 해크 툴이라고 해서, 자, 이제 제가 좀 모아본 거예요. 프리랜서 단가 계산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계산기, 뭐 전월세 비용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냥 만들어 본 건데, 뭐 프리랜서 단가 계산기, 그러니까 월 소득이 뭐 500이다, 그죠? 500 맞나? 50만 원인 것 같은데, 뭐 근무일수 22일, 간이과세 3.3%, 사대보험 미가입액보, 뭐 이렇게 해서 시장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시간당 단가 얼마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프리랜서 시간당 단가 계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생성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뭔가 뭐 데일리로, 네, 태그 이제 뭐 이런 거다. 그죠? 태그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인기 태그 비율, 여기다가 이제 API를 또 붙이면 인기 있는 태그들을 붙여서 뭐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참 쓰잘데없이 제가 많이 만들어 보긴 했네요. 여러 가지로 그냥 이제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그냥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또 예를 들어서 전월세 비용 계산기 이런 것도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나요? 3천만 원이다. 네, 3천만 원이고 뭐 3천만 원인데 대출이자 연리 4.5%로 계산을 하면, 잠깐만요. 뭐가 빠졌지? 모든 금액? 아, 전세 월세 계산기니까 500만 원. 5개. 월 임대료 40만 원.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전세 비용은 총 135만 원, 월세 390만 원.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참 저도 이 쓸데없이 참 많이 그냥 만들어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만의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또 그리고 일단은 스스로가 만족해야 또 이거를 내놔야 된다라는 이제 중압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별론 것 같아 이러면 또 이제 그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들고 다시 이렇게 덮어놓고 뭐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이런 거 뭐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전 주소 서울시 새 주소 인천광역시 뭐 자동차 소유 뭐 이런 거
체크리스트 생성하기, 필수 서류 이런 것도 뭐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신분증 필수, 전입신고서,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챙겨가라. 그래서 이제 인쇄해서 갈 수 있게끔. 음. 해서 이제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생성기는 뭐 이런 거고, 중고거래 가격 추천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을 팔아야 돼. 아이폰 16이라고 할게요. 아이폰 16. 구매 가격은 뭐 150만 원 정도 줬다. 네. 얼마에 팔아야 되나? 그렇죠? 뭐 전자제품, 스마트폰. 사용감이 좀 있다. 팔 때는 당근마켓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좀 하면 현재 추천 판매가가 나오죠. 최저가가 얼마고 적정가, 최고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고거래 가격 추천 계산 해주는 거. 그리고 뭐 썸네일 비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만들었는데 썸네일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썸네일이 좋을까? 이걸로 할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나란히 비교 뭐 이렇게 하면 이 썸네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 AI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백엔드에다가 아까처럼 API를 붙여주면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썸네일이 낫다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웹이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일상 관련된 거를 제가 만들어서 좀 넣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참 그 뭐라고 할까 쓰레기들을 많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정말 아니고 회의록.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교육 관련된 거 학원 같은 데서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스터 실무 클래스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자기가 이제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런 거 아키텍처 교육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시뮬레이션 해서 볼 수도 있고 좀 너무 이게 저기 IT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비즈니스 밸류 잠시만요. 교육 미적분 없네. 학원에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또 다른 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프 해커 지금 보셨고 비즈니스 밸류 리포트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업성 분석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될지 사업 추진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든 사스 웹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좀 적당한 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밸류 리포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동면하고 VLSM 맵포지 자 이거는 전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센터나 이제 뭐 전력 계산이 필요하신 장소들 있죠. 전력 계산 뭐 이제 장비 제가 쭉 넣고 여기다가 이거 뭐 시스코 컨트롤입니다. 그냥 보세요. 이게 뭔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소비 전력은 뭐 300W다.
수량 하나 추가했어요. 추가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렉 인프라 이런 것도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력 계산을 합니다. 전력 계산 해가지고 요거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데이터 센터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전력 계산하는 게 이게 다 엑셀 같은 걸 수기로 하시는데 그거 용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력을 계산을 해서 뭐총 소비 전력 뭐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전력 계산도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지우고 지나가고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요거는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위해서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의 장비를 선택을 하고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존에는 다 수작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100까지 여기 이제 요 항목 있죠. 그리고 B에 대한 항목은 10에서 30까지다. 그러면 제네레이터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컴피그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쓰실 수 있는 툴이고요. 네스크립트 프로라는 건. 그 다음에 VLSM 요거는 이제 그 뭐 건물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요건 나중에 제가 네트워크 파트를 한번 하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쪽 계신 분들 계시면. 그래서 뭐 이제 호스트 레인지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쭉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뭐 테이블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실 수 있고 뭐 VRRP 설정이라든가 HSRP, VLAN, 뭐 IP 계산 이런 것도 지금 하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요건 이제 포트 계산하는 건데 뭐 샘플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케이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케이블 설계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길이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타입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출발점이 어디냐, 그죠? 출발점이 어디냐, 그리고 뭐 광 케이블을 뭘 쓸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광 케이블 뭐 텐지다.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의 OJC 타입이 커넥트 타입이 SC냐 LC냐 그리고 몇 개를 몇 개, 케이블 수량입니다. 케이블 수량 한 20개 정도 생성이 됐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이게 쭉 나옵니다. 나오고, 뭐 이거 수정도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뭐 이제 그 거치는 뭐 FDF 같은 게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몇 미터다. 이런 게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케이블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로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로도.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그 제가 만든 것들은 하나도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기보다도 못 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영상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만들어 놓은 게. 이 트랜슬레이터는 특정 커맨드 케이블 설계는 좀 지우고 특정 커맨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그 네트워크 벤더별로 커맨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맨드를 좀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든 그 핸드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니펫은 각각 이제 실제 컴피그를 직접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가비전에 10의 10의 1이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아이고 오타 디스크립션 헬로 뭐 이렇게 쓸게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네트워크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네레이터 하면 이렇게 컨피그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거 네스크립트하고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요거 이제 벤더별로 따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 벤더별로 따로 이렇게 커맨드를 만드실 수 있는 툴이다. 그리고 렉포지라는 건 뭐냐면 이 렉을 설계해 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2 표준이다. 정밀 에어컨 그다음에 뭐 추가해 줘. 이거 장비명은 뭐 750으로 할게요. 그냥 뭐 장비명, 장비 타입, 장비 타입은 뭐 스위치다 하고 이렇게 소비 전력, 오케이 400W 추가됐고, 자 이렇게 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렉 배치 소요되는 뭐 전력량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게끔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이제 스마트 토폴로지 애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특정 컨피그를 넣으면 얘가 이제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그려주게끔 만든 겁니다. 뭐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좀 구현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즈모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툴을 붙여놓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9168, 167에 핑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작은 툴도 이렇게 만들었고 포트 스캐너도 있고 뭐 192, 168 제가 로컬이다 보니까 127에 101 그리고 포트 스캔도 이렇게 이제 하게끔. 이런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뭐 마이그레이션 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 소스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공개를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좀 오래 걸려 포트 스캔 이 IP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SNMP 워커라고 해갖고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장비들의 SNMP 정보를 넣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툴이에요. 뭐 이런 지금 제가 SNMP 환경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뭐 트레이스 라우트다. 뭐 네이버를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트레이스 라우트 네이버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네이버 경로 IP가 쭉 나오죠. 뭐 이런 거도 가능하고요. DNS 루커 뭐 툴리를 해볼까요? 네, 마이툴리. 제 사이트 주소가 마이툴리입니다. 마이툴리.com 이렇게 하고 뭐 루커업을 하면 사이트에 대한 간단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밴드위드 테스트, 업로드, 다운로드 이제 그 테스트를 해주는 거고요. 다운로드 테스트.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인포, 요건 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P, 뭐 이제 ARP 테이블도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원격지에서 제 그 PC나 이런 거를 킬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또 있는 툴이 또 있다. 여러분도 또 이거를 만드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부터 해서 쭉 앞으로의 강의 전반적으로 이거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고 베트남 출장 마사지 뭐 이렇게 있네요. 여행 플랫폼 나트랑 ATM가 요거는 제가 나트랑 놀러 갔다가 이게 그 ATM기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ATM기를 찾기 위해서 만든 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무료인 곳이 있고 무료가 아닌 곳이 또 있어서 잘못 가면 수수료를 또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만든 그 나트랑 전역 117곳. 이것도 그 API로 공개된 API입니다. 공개된 API로 저도 몰랐어요. 나트랑에 ATM기가 117개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나트랑에 가서 휴양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나트랑 전역에 ATM기가 117곳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구글 맵에서 제공하는 API하고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 API를 통해서 이 ATM기들 나하고 가장 가까운 ATM기 이게 모바일용이라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가장 가까운 ATM기를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도 뭐 상용화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네, 저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ATM기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ATM기가 되게 많죠. 지도 누르면 어느 쪽에 ATM기가 있다. 네. 상용화를 하고 싶었는데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상용화를 할 만한 가치가 안 된다 해서 묻어놓고 그냥 아이디어 뱅크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네, 뭐 나트랑 ATM 가이드 TCIM 네, 이거는 뭘까? 이 서브넷 계산기 만들어 놓은 거네요. 좀 제가 이쁘게 해보려고 서브넷 계산기를 만들어 본 건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172 10.2대 1 20 22비트 22비트다 계산해라. 그럼 요렇게 그냥 장난감식으로 만든 겁니다. 장난감식으로.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엑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엑셀 쓰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챗GPT나 그런 거죠. 챗GPT나 이런 데다가 부탁을 해갖고 매크로를 갖다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좀 특화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뭐 시뮬레이터, 이건 네트워크 장비 교체 시뮬레이터, 어떤 식으로 뭐 시뮬레이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본인 분들이 맞게끔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돼요. 요거 이제 뭐 그 장비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건데 음,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좀 민감한 작업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뮬레이터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그런 리스크 같은 것도 이제 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사전에. 그래서 이런 뭐 네트워크 장비 교체 시뮬레이터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ACI 라이프 사이클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뭐 좀 다 어려운 내용이 많죠. 네, 이게 다 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든 거라 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도구 라이프 사이클 시뮬레이터 컴피그 바꿔주는 것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이제 교육 자료 이런 것도 있어요. 교육 자료 뭐 우분투 명령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하시게 될 건데 우분투도 이제 왜냐면은 그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있어요. 환경을 잘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환경을 아마 환경 구축 부분에서 이거를 같이 함께 공부하실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윈도우즈 환경도 있고 맥도 있고 우분투는 아니니까 우분투 같은 리눅스 환경도 있는데 그냥 저는 우분투가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챕터부터, 그러니까 다음 강의,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이 우분투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웹들이나 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앱은 모바일에 깔리잖아요. 모바일에 프론트엔드로 설치가 되잖아요. 앱은, 그죠? 근데 웹은 이제 이렇게 서버에 올려야 돼요. 서버에 올려서 확인을 해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런 리눅스 계열의 우분투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네요. 이게 만든 지가 오래된 거라. 어,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없어서 환경 뭐 이런 거 지금 아까 음성인식 회의록 이제 잠깐 보여드렸고 상품 상세 페이지 또 보여드렸고 카카오톡 대화 뭐 쭉 거의 다 봤네요. 거의 다 대략 출장 마사지 이건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출장 마사지는 누가 좀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봤던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이것도 사실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